안녕하세요. 좋은 삶, 좋은 책,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제가 큰딸이 대학교 3학년이고요. 둘째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이 취업 경쟁,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이 두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합니다. 아빠로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저 자신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예방하고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선 인지 기능이 줄어 치매를 앓는 노인이 늘어나고요. 부모가 치매를 앓으면 자식들의 돌봄 노동이 가중됩니다.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서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뇌는 늙지 않는다. 치매 걱정 없이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법. 다니엘 G. 에이맨 지음, 윤미나 역, 브레인월드. 이 저자는 뇌의학과 행동의학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전문가인데요. 이 미국 정신의학회 연례회의에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에 나이 지긋한 여성이 앉아 있어요. 방송에 출연한 이 저자를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너무 늦은 걸까요? 뭐가요? 저는 76살이에요. 치매 예방하기에 너무 늦은 걸까요? 77까지만 살 작정이라면 늦었겠지요. 그러나 90살까지 살고 싶다면 지금이 시작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저자는 강의를 할 때마다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중 85살 이상 살고 싶은 분 몇이나 됩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손을 들지요. 85살 이상인 사람들 중 50%가 알츠하이머병 및 기타 치매로 진단받거나 그런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흔한 유형 중 하나고요. 치매의 다른 유형으로는 알코올성 치매, 뇌외상성 치매, 혈관성 치매 등이 있습니다. 치매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지요. 병이 더 진행되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기억마저 하나둘 사라지고요. 가족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 책에서 제가 처음 본 용어가 있어요. 공룡 신드롬. 몸이 커지면 뇌가 작아지고 결국 멸종한다. 체중이 늘면 뇌의 물리적인 크기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과체중인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 뇌 용적이 4% 더 작고 뇌가 8년 더 늙어 보인답니다. 체중이 증가할 때 뇌의 전전두피질, 즉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가장 생각이 많은 부분의 기능이 저하된다고요. 알츠하이머병 초기 환자 7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 비만이 인지기능 저하를 더 악화시킨답니다. 참고로 알츠하이머병 후기 환자는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 단계에 이르면 먹는 걸 잊어버려서 몸이 마르기 때문이죠. 걷기 운동이 이 취약한 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요. 걷기 운동을 한 사람들은 뇌 용적이 보존되었어요. 체중을 불문하고 걷기 운동은 모든 사람의 뇌 수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걷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주 할 수 있는 좋아하는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서 산소와 영양 성분을 뉴런에 전달할 수 있거든요. 이 저자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비만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요. 평소 5가지 수치를 파악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체질량 지수. 둘째, 허리 둘레와 신장의 비율. 셋째, 필요 칼로리 및 소비 칼로리. 넷째, 일일 과일 및 채소 섭취량. 다섯째, 일일 평균 수면 시간. 첫째, BMI를 알자. 자, BMI, 즉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비만은 뇌 조직 감소 및 저조한 뇌 활동과 관련이 있고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위험을 2배로 높입니다. 지방세포가 염증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고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을 저장하기 때문이죠. 둘째, 허리 둘레와 신장의 비율을 알자. 허리 둘레를 늘리는 복부지방은 당뇨, 고혈압, 치질, 수치 변화 등 해로운 호르몬을 다양하게 생성하고 활성화시킵니다. 체중이 몰린 부위 중 가장 위험한 곳은 복부입니다. 허리 둘레가 신장의 절반 미만인 것이 좋습니다.
키가 약 168cm라면 허리 둘레는 84cm, 바지 사이즈로는 32인치를 안 넘기는 편이 좋다네요. 배둘레 줄여야겠어요. 자, 셋째, 매일 필요한 칼로리와 소비하는 칼로리를 알자. 필요한 것보다 많이 먹으면 몸은 파산합니다. 현재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몇 칼로리가 필요한지 알고요. 넷째, 매일 먹는 과일과 채소 섭취량을 알자. 과일과 채소 먹는 횟수를 세봅니다. 뇌를 개선하고 암에 걸릴 위험을 줄이려면 과일보다 채소를 더 많이 먹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 자연스러운 포만감이 들어서 칼로리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섯째, 일일 수면 시간을 알자. 노화를 가장 빨리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는 7, 8시간에 못 미치는 수면 시간입니다. 6시간보다 적게 자는 사람들은 뇌로 가는 혈류가 적어서 뇌 기능이 손상되고요. 만성적으로 8시간보다 적게 자는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도 나왔어요. 무엇보다 만성불면증은 사망률을 3배로 높입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 이 비만 관리와 치매 예방을 위해 새롭게 운동을 시작한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저자가 추천하는 운동은 바로 춤입니다. 운동으로 인한 엔도르핀 증가와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의식적인 집중 효과까지 합쳐지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고요. 음악의 정서적 효과와 새로운 것을 배웠다는 자부심도 뇌의 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 환자는 등이 휜 사람이 많아요.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춤은 몸을 일으키고 더 개방적이고 낙관적인 자세를 취하게 해줍니다. 알쓸 신잡에 출연해 이 재미난 과학 이야기로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준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뇌는 춤추고 싶다. 이 책에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연구자들이 75세에서 80세 사이의 노인들에게 5년에 걸쳐 취미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십자말 풀이를 하시나요? 당신은 테니스를 치나요? 아니면 카드놀이를 하나요? 당신은 춤을 추나요? 테스트를 이용해 실험 참가자들의 기억력과 정신의 유연성을 조사했는데요. 분석 결과 오직 춤만이 치매를 효과적으로 막아주었어요. 독서, 십자말풀이, 카드놀이, 악기 연주와 비교해서 춤추기는 치매가 발생할 위험을 76%나 감소시킨답니다. 자, 뇌를 건강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활동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람을 많이 만나고 교류하라. 둘째,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라. 셋째, 감정을 아낌없이 표현하라. 자, 재밌게도 춤을 추면 이 3가지가 모두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람을 만나서 몸을 움직이고 즐거움, 흥겨움이라는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기 꺼려지고 이 초보라 부끄럽고 자신이 없어서 시작하지 못하셨던 분들, 굿라이프 문화센터에서 라인댄스 강좌 개설한 거 아시죠? 윤은희의 라인댄스. 제가 요즘은 집에서 윤은희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혼자 신나게 춤을 춥니다. 굿라이프 영상으로 온라인 수업 받고 기본 동작 익히신 다음에 동네 라인댄스 동호회 가시면 훨씬 쉽게 진도를 익히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당신은 제비처럼 반짝. 하여튼 자, 여러분 치매 예방에는 춤이 최고랍니다. 우리 같이 춤을 춰요. 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설날에 손주가 놀러와요.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주십니다. 아이는 어려서 돈 귀한 줄 모르죠. 뭐 지갑도 없고 그냥 세뱃돈 이렇게 소파에 올려놓고 놀아요. 할아버지는 돈을 함부로 흘리고 다닌다고 화를 내시죠. 그리고 돈을 옷장 안에 잘 이렇게 숨겨 놓습니다. 실컷 놀던 손주가 세뱃돈 생각이 나서 다시 와서 이렇게 소파에 와서 보니까 어라? 돈이 없어졌어. 온 식구들을 상대로 탐문을 합니다. 돈을 숨긴 할아버지에게도 물어봐요. 할아버지께서 태연히 모른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애는 막 누가 돈 훔쳐갔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자, 그래도 할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당신이 손주의 세뱃돈을 숨겼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 노인이 되어 기억력이 줄어들면
이러다 내가 저기 통장 잃어버릴 수도 있겠네 싶어서 통장을 잘 보관을 해둡니다. 잘 숨겨두는 거죠. 나중에 통장 보관해 놓은 장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이제 통장 훔쳐갔다고 또 난리가 나는 거죠. 온 가족이 모인 명절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늘어놓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굶겨 죽이려고 밥도 안 먹이고,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드려도 밥을 드신 걸 잊어버리는 치매의 비극. 100세 시대 장수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둘을 가르는 기준 중 하나가 건강인데요. 육체의 질병은 환자에게 고통을 안겨주지만 치매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크나큰 시련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노인의 수는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자녀의 수는 갈수록 줄기에 치매 노인의 돌봄이 한두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부모의 장수가 자녀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치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치매가 더 심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절대 지식 치매 백과사전, 홍경환 지음 스마트 비즈니스. 치매 가족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36시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족의 고통은 큽니다. 치매 가족의 고통을 줄이는 첫걸음은 조기 진단을 통해서 환자가 빨리 치료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치매 백과사전은 치매 가족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정보로 가득한 책입니다. 치매 가족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어느 날 다급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질문자의 아빠가 청소기라는 단어를 기억하지 못해서 청소기를 가리키며 저거 라고 말했다고요. 혹시 치매가 아닌지 어디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묻지요. 이럴 때 보건소에 가서 치매 검사를 무료로 받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자는 보건소가 아니라 빨리 대학병원으로 모시고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에는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 브로카 영역이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손상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을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합니다. 뇌경색, 뇌출혈 환자를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신체의 마비입니다. 오른쪽 손과 다리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왼쪽은 마비되어서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죠. 뇌졸중이 아주 경미한 경우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언어를 담당하는 뇌부의 혈관이 막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후유증이 청소기와 같은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는 생각에 병원에 가지 않는데요. 경미한 뇌졸중이 발생한 사람은 또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재발하면 혈관성 치매로 전이되고요. 혈관성 치매는 전체 치매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베타 아밀로이드 또는 타우 단백질로 인해 뇌 신경세포가 죽고 계속 사라지면서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생기는 병입니다. 반면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 또는 뇌출혈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뇌혈관이 뇌경색으로 막히면 혈관이 막힌 부위에 피가 공급되지 않고 세포가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죽게 됩니다. 뇌의 신경세포가 죽는 원인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가 다르지만 신경세포가 죽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행 및 혈관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치매 예방 주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자의 어머니께서 나도 치매 예방 주사를 맞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 저자가 깜짝 놀란 적이 있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위험 요소 중에 당뇨병이 있는데요.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매우 치명적인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이 막힐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막는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는 뇌경색 발병 위험이 크고 2차적으로
혈관성 치매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들은 혈관을 막는 혈전을 녹여 없애는 약을 복용하면 혈관성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겁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들은 혈관이 막히는 것과 관련이 없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잘 걸립니다. 즉, 한 방의 주사, 한 알의 약으로 치매를 예방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치매는 생활 습관병이고요. 주사나 약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수십 가지 생활 습관 중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학습, 바로 공부입니다. 자, 공부하면 벌써 여러분 막 머리가 아프죠. 제가 특히나 오늘 이렇게 치매 백과사전 들고 나오니까 야, 이제 백과사전 들고 공부하라는 말이야. 물론 공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다고.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노인에게는 공부입니다. 새로 나온 유행가를 연습하는 것도 훌륭한 치매 치료입니다. 굿라이프 영상 중에 송영민의 바른 자세 만들기 영상을 보면 이 놀이터에 있는 운동기구 사용법 알려주시잖아요. 영상을 보고 운동기구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공부입니다. 새로운 기구 사용법을 배우는 게 뇌 가소성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죽을 때까지 성장합니다. 뇌는 하나의 신경세포와 다른 신경세포를 연결해 신경망을 구축합니다. 뇌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이유는 새로운 신경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신경망을 새로 구축하는 것을 뇌가소성 또는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인지기능장애를 앓으시는 아버님을 10년간 모신 아들이 어떻게 하면 치매 노인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치매의 다양한 원인과 증상, 치료법을 공부하고요. 그 결과 치매 백과사전을 써냈어요. 저 책 읽으면서 진심 감탄했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효자가 다 있구나. 자, 정부에서 발표한 치매 예방을 위한 9가지 수칙이 있어요. 3권, 3금, 3행. 3권은 3가지 권장사항입니다. 첫째,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둘째,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셋째, 부지런히 읽고 쓰기입니다. 자, 3금은 금지해야 할 3가지입니다. 첫째, 술 적게 마시기. 둘째, 금연하기. 셋째, 머리 다치지 않게 조심하기. 3행은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 3가지입니다. 첫째,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 둘째, 정기적으로 검진받기. 셋째, 60세 이상부터는 매년 치매 조기 검진받기입니다. 자, 이 9가지 중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것 딱 하나를 고르라면 바로 소통입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뇌가 가장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목소리와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면서 우리 뇌는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뇌가 활성화되어 그 결과 치매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치매를 멀리. 자, 저자가 아버지의 치매 치료를 위해 가장 많이 하는 일 중 하나가 부모님을 모시고 친인척을 찾아뵙는 것이랍니다. 부모님의 치매 증상을 발견한 자녀들은 부모님의 친인척 또는 친구들과 만남을 갖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죠. 사람을 만나서 같은 질문 계속 반복하는 것이 피해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자,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보호자는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매 환자와 함께 외출하는 번거로움 또는 부끄러움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면 보호자는 더 큰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꾸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고독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울증은 치매의 고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치매가 아니더라도 노년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할 시간입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주말에 아이들과 약속을 잡을 시간입니다. 치매 가족이 쓴 치매 백과사전은 생생한 경험이 녹아 있어 확실히 다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자를 모시고 치매 가족과 치매가 걱정인 분들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삶, 좋은 책,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오늘은 절대지식 치매 백과사전의 저자 홍경환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10년째 모시고 있고요. 치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냥 놀랍고 경이로울 뿐이었어요. 효자로구나. 어떻게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책을 아버지의 치매 증상을 발견하고 책을 계속 읽는데 물음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왜 저런 증상을 보일까? 예를 들어서 제가 책에 썼는데 겨울만 되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증상이 악화됐다가 병원에 가서 아니, 선생님 약 좀 더 주세요. 아버지가 굉장히 빨리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월쯤 되면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지세요.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 역시 선생님이 좋은 약을 써주시는구나. 약 덕분이군요. 근데 그게 또 겨울이 되면 또 그래. 또 그렇고 또 가서 하소연하면 또 한 5월쯤에 또 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죠. 네. 혹시나 겨울에 치매 환자들은 인지 능력이 악화되는 게 아닐까? 날이 추우니까. 날씨와 연관이 있을 거다. 이제 그거는 그때 나름대로 그냥 가설이죠. 이 가설을 세워놓고 이제 자료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뭐 겨울에 활동량이 적어졌을 수도 있고 추위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서 내려가는 이제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뭐 여하튼 그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 그리고 진료실에서 어떤 선생님도 저한테 설명을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미리 저한테 그런 얘기를 어떤 선생님이라도 해주셨거나 아니면 어떤 책에서라도 그 얘기를 좀 써놨거나 그랬으면 아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설명들을 하나도 못 들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맨 땅에 헤딩이고 막막하고 이제 그냥 망망대해에 있는 거죠.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걸 다 겪을 텐데. 겪을 거잖아요. 저는 이 책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라는 그런 대목은 뭐냐면 이 아버님이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느끼신 점을 이렇게 책에 쓰셨는데 동물 보조 치료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궁금해요. 우리가 정신과나 아니면 이런 데서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라포예요. 라포가 뭐냐면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자폐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계 형성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특히 반려견들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 있으면 라포를 형성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저도 나이 든 자식이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집에 이제 그 고양이가 한 마리 있으니까 그게 가족 간의 대화의 매개체도 돼요. 더 많이 사람들이 대화를 할 수 있고 고양이나 이뿐만 아니라 뭔가 하나 집에서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치매 걸린 아버지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또 좋았던 것은 치매 치료를 위한 비약물적 요법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되게 생소한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향기 치료, 광 치료, 회상 치료, 활동 치료 다양한 요법을 소개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아버님에게 이 독립적인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콩깍지를 까게 하셨다는 그 대목을 보고 와 이렇게 세세한 점까지 신경을 쓰신다 진짜 감탄했어요. 자 치매 환자 가족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요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 환자를 귀찮게 하라는 겁니다. 환자를 귀찮게 한다. 어떻게? 그러니까 치매 증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귀차니즘이에요. 목욕도 하기 싫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 싫어. 뭐 새로운 거 배우기도 싫고 자극이 없잖아요. 뇌에 자극이 많이 들어와야 이제 그만큼 뇌의 퇴화되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데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외식을 하는데 부모님 모시고 차를 타고 편하게 외식을 하러 가지 않아요. 그러면 한 15분, 20분 걸어서 가는 거죠. 귀찮더라도 귀찮더라도 걸어서. 걸어서. 네.
혈당도 치매와 굉장히 연관성이 많고 중요한데 보통 식사를 하고 대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산책을 해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식을 하면 밥을 먹고 어차피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다시 걸어야 간단하게. 네. 저는 사실 이 책에서 되게 놀랬던 건 뭐냐면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면은 뭘 일을 안 시키려고 그럽니다. 자녀분들은. 왜냐하면 치매에 걸린 노인이 뭘 하다가 뭘 엎지르거나 깨거나 아니면 뭐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님이 청소하도록 권하신답니다. 자, 그 대신 아버지가 청소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에 들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유, 아버지 그냥 손대지 마세요. 라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치매는 빨리 중증으로 빨리 나빠집니다. 자, 치매가 빨리 나빠져서 중증이 되면 자녀분은 더 괴로워져요. 훗날 내가 더 괴로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귀찮은 것을 감수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겁나잖아요.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치매에 걸리면 난 어떡하지? 사실 아버님 옆에서 보시니까 어때요? 치매 걸린 분들의 삶이 가장 힘든 건 뭐가 가장 힘들까요? 아마 본인도 상당히 두려울 거예요. 가족이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도 어머니께서 상당히 괴로우실 텐데 이제 제가 녹화를 위해서 이제 서울에 왔고 바로 당일날 다시 내려가기 너무 힘들어서 오늘 서울에서 1박을 하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무실 때까지 저를 찾으실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 보면 이게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뭐 과학적으로 입증을 못하는 거지만 본인도 어느 정도 본인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우리가 혹시 이 먼 훗날 나이 들어서도 뇌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설탕 끊으시고요. 아, 설탕 끊어야 돼요. 아, 나 어떡하지? 사실은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아침밥을 걸렀고 네. 항상 출입처에 나가면 맨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미스커피 타서 그치. 담배 한 대랑 그치. 같이 해서 아 이제 오늘 무슨 일을 할까 담배 피면서 구상하는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설탕은 우리 장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그 외에 혈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치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염증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염증. 근데 설탕을 먹으면 염증이 많이 생기게 돼 있고 염증이 생기면 결국 나중에 20년, 30년 그게 축적돼 있다가 어느 날 이제 한 방에 푹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많이 움직여라. 많이 움직여라. 그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봤는데 허벅지가 굵으면 네. 치매에 덜 걸린다. 아, 뭐 이런 그래요?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허벅지가 굵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많이 다녀야죠. 치매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대한 어떤 그 저항력일 텐데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많이 만들어놓는 거. 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정말 그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치매 가족 가이드북이라고 하셨는데 치매를 앓는 그 환자 있는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될 책이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사실 본인도 지난 10년간 많이 힘드셨지만 지금 그 힘든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치매 환자 가족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주 급격하게 나빠져서 뭐 저를 몰라본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않아요, 지금. 그렇게 제가 관리를 해왔는데 제가 책을 쓴 목적 중에 하나가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충분히 우리 아버지처럼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 물론 좀 귀찮죠. 근데 제 생각은 나중에 부모님이 급격히 악화됐을 때 나중에 자녀들이 입을 정서적인 충격, 정신적인 충격 이게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책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상, 꽃고독의 김민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평균 46세까지 살았고 불로장생을 꿈꾸던 중국의 진시황도 50세 생을 마쳤는데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그런데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는 법,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치매라는 병이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이 병 앞에서 나는 절대 안 걸릴 거야 라고 자신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만일 치매라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치매 예방법부터 치매에 걸려서도 잘 사는 방법, 치매 환자와 잘 지내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굿라이프에서 오랜 시간 치매에 대해 알려주신 이은하 박사님의 책을 소개합니다. 이은하 박사의 치매를 부탁해. 이은하 Eat and Sleep Well. 나이가 들수록, 즉 노인이 될수록 더 많이 걸리는 병이 치매입니다. 뇌세포와 뇌혈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자,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고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로 유명한 로빈 윌리엄스도 치매를 앓았어요. 자, 치매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있어요. 치매는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이 치매는 완치가 안 되잖아요. 어차피 진행하는 병인데 애써 치료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그럼 당뇨와 고혈압은 완치되는 병인가요? 당뇨와 고혈압도 계속 약을 먹고 조절하며 관리하는 병입니다. 암도 5년 동안 재발이 없으면 완치라고 판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초기에 치료를 잘하면 완치되는 치매도 있으며 가족과 함께 지내는데 큰 문제가 없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치매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세상에 퍼뜨린 건 바로 의사들입니다. 1901년에 독일의 알츠하이머 박사가 처음으로 치매 환자를 진료하면서 나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없다라고 기록했고요. 환자가 사망하고 나서 뇌 조직 검사를 하고 병리학적 소견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답니다. 알츠하이머 박사가 가장 처음 증상을 기록했기에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죠. 자, 그런데요, 알츠하이머 박사가 치매는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라고 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20년 사이에 의학과 약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겠어요. 자, 치매 치료가 가능한 병이고요. 의사와 가족이 함께 잘 도와서 관리하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걸리지 않고 싶은 질환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에서 1위가 치매였어요. 누구도 치매에 걸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차라리 암은 괜찮은데 치매는 걸리고 싶지 않아요. 치매 걸리기 전에 죽는 게 차라리 낫지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자, 과연 치매에 걸리기 전에 죽는 게 가능할까요? 치매 진단을 받은 60세 환자들의 뇌안에서 15년에서 20년 전에 이미 병리학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의학적인 변화로 보면 나는 치매 걸리기 전까지만 살 거야 라는 소원은 40세 이전에 생을 마감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치매는 젊은 나이부터 서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고 살 거예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치매에 걸려도 잘 사는 방법을 내 몸과 머리에 새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젊어서부터 뇌 관리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치매에 잘 걸리는 유형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잘 넘어지는 사람이 치매에 걸리기 쉽습니다. 보행중추는 뇌의 앞쪽, 즉 전두엽에 있으며 전두엽은 우리 뇌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큰 부위입니다. 자, 이유 없이 자주 넘어지면 전두엽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사연을 귀담아 들어보면 젊어서 다른 사람보다 자주 넘어졌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자, 둘째,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립니다. 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외부 자극에 대해 적응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 큰 범죄는 아니더라도 작은 규칙을 살짝 어기는 사람들이 있죠. 자, 사소한 규칙이나 법을 잘 안 지키는 것은 뇌의 기능이 조금씩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작은 규범들을 어긴다면 뇌세포 손상이 시작된 건 아닌지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셋째,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립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감정 조절이 힘듭니다. 평소에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뇌 기능이 약해지면 주변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응하기보다 일단 욱하고 화를 내기 쉽거든요. 치매는 인생의 거울과 같은 병입니다. 치매로 진단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내 인생의 거울처럼 나의 삶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똑같이 치매라는 병에 걸렸어도 젊어서부터 남을 의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가졌던 이들은 주위 사람들과 잘 지냅니다. 꽃 같은 치매라고 하지요. 기억을 잃어갈 뿐 가족들이 돌볼 수 있는 수준의 치매, 착한 치매지요. 반면 망상과 우울로 주위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나쁜 치매라고 부릅니다. 자, 젊어서부터 어떤 생활 습관을 기르느냐가 나이 들어 치매에 걸려 나타나는 증상을 결정합니다. 치매에 걸리면 3가지를 하세요. 첫째, 의사와 친해져야 합니다. 치매는 감기가 아니에요. 저절로 낫는 병이 아니고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악화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메모 수첩과 일기장을 준비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머릿속에서 사라져가는 기억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메모 수첩과 일기장입니다. 예전에 탁월했던 기억력을 믿지 말고 해야 할 일과 약속을 메모 수첩에 적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 셋째,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정상적인 뇌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발달했습니다. 뇌세포들의 집중력과 기억력, 수행 능력, 일을 분류하는 능력,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치매가 시작되면 이런 작업이 힘들어집니다. 꼭 해야 할 일만 남기고 불필요한 일의 양은 줄여야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입니다. 치매 치료제는 뇌세포에서 일어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상적으로 작용하도록 돕는 약물입니다. 치매에 걸려도 잘 사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은 치매 치료제를 잘 복용하는 것입니다. 자, 굿라이프에서 치매를 부탁해요를 오랫동안 진행해 오신 이은하 박사님을 북토크 저자로 모시고 다음 시간에는 치매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오늘은 치매를 부탁해 저자 이은하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하 박사의 치매를 부탁해 이 책의 저자 신경과 전문의 이은하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맞습니다. 이 치매에 대해서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굿라이프에서 이은하의 치매를 부탁해 이 코너를 이제 한 2년 정도 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고 또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또 많이 힘을 얻었다고 이제 네. 이야기를 하시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출판사 관계자분이 네. 연락이 와서 이제 책을 한번 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책까지 막 이러면서 사실 좀 자신이 없었는데 또 이 굿라이프 대표님께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이제 해서 사실 제가 그 약간 글쓰기를 조금 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환자분들 봤던 이야기,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쭉 이제 책으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책을 쓰면서 어렵게 막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내가 우리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분들에게 얘기해주는 식으로 좀 그러니까 풀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책을 썼습니다. 너무 네. 잘하셨어요. 네. 저는 이 치매를 부탁해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건 사실은 치매 환자를 모시고 보호자가 병원에 가잖아요. 선생님께 길게 여쭤보고 싶어도 네. 쉽지가 않아요. 네. 괜히 여기 병원에서 소란 일으키고 좀 그럴까봐 그래서 네. 그냥 길게 못 여쭤보고 후딱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이은하 박사님 앞에 놓으셔놓고 네.
네. 차분차분 작은 설명을 듣는 기분이었어요. 네. 저는 이 책이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치매는 증상이 나타나기 오래전에 이미 시작된다는 말씀이 저는 책에서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중년 이후에 뇌의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두면 좋을 습관이 있을까요? 치매는 우리가 60세, 65세에 증상이 나타나서 진단을 하지만 이미 뇌 안의 병리학적인 변화는 이제 15년에서 20년까지도 그때부터 뇌 변화가 이제 생긴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시기에 뇌세포와 혈관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노년에 치매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뇌세포와 혈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딱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되게 중년이 되면 생각할 것도 많고 그쵸. 직장에서는 높아지는데 그만큼 또 책임감이 그쵸. 있으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느라고 잠을 잘 못 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수면 부족이라든지 수면의 질 관리가 안 되면 뇌세포가 더 빨리 소실이 되면서 치매에 더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수면, 잠잘 자는 그런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뇌세포가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받는 거, 예, 그런 스트레스를 것들을, 줄이는?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조절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살아요? 그쵸. 대부분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은 내가 나를 혼자 괴롭히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일은 그냥 이렇게 흘러간다 말이죠. 네, 그런데 내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이제 받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나의 뇌를 빨리 죽이는 그래서 나중에 쌓이면 우울증도 생기고 치매의 이제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내가 그 나이가 들어서도 습관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짱알치 기억과 짱알치 습관을 몸에 익혀놔야 됩니다. 네. 그건 뭐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나이에 맞는 인지 저하는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치매에 걸릴 걸 생각한다면 세포가 더 많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뇌 세포들이 정말 이거는 내 머릿속에 짱아치처럼 습관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말들.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화내고 막 이런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말 잘했어. 네. 참 고마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습관처럼 확 나올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짱아치 기억처럼 만들어 놓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유산소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중년 시기에 이런 운동하는 습관들을 꾸준히 길러 놓으면 이게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년 시기에 이제 우리가 교제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그렇죠. 교제를 그렇죠. 나누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치매에 잘 안 걸리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종교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생활을 하신 분들이 치매에 좀 덜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조금 싫은 환경에서도 나가서 뭔가 활동을 꾸준히 해야 되고. 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중년 시기에 습관처럼 내 몸에 이렇게 익혀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관 관리는 흡연, 담배 피시면 안 되시고 과음도 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그 다음에 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에 내가 좀 노출이 되기 쉽다면 그것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년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정 체중. 네, 그래서 우리가 비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체중 관리도 이제 신경을 써야죠. 그렇게 중년에 뇌와 혈관 관리를 잘 하시면 노년의 치매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치매를 줄일 수 있다. 문득 든 생각은 뭐냐면 저는 사실 새해에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습관을 하나 만들어야겠어라고 결심을 하잖아요. 글 쓰는 습관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매를 부탁해 책에 보면은 사실 기억력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할 때 꼭 필요한 습관 중 하나가 메모하는 습관. 네. 마침 굿나이프에서 다이어리가 또 나왔네. 참. 네. 굿나이프 몰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책 읽고 글 쓰는 걸 무척 저는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읽은 책들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중년에 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훈련은 독서와 글쓰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은 일들을 한 번씩 글로서 정리해보는 습관,
글 쓰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치매를 부탁해 유튜브에 보면 식사 일지를 좀 적어보라고 식사 한 일지. 얘기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중년의 적정 체중은 노년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맞아요. 얘기 들어보면 밥은 안 먹는데 뭐 뻥튀기를 이만큼 드신다든지 뭐 네, 군것질을 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이 다이어리를 나는 글 쓰는 거 정말 싫어해 이런 분들은 제가 네. 보니까 일자별로 네. 내가 먹었던 월별, 거 식사일지를 이제 일별. 적어보는 거죠. 아, 식사일지. 그렇죠. 그래서 날짜별로. 아침, 점심, 저녁 내가 뭘 먹었는지 음. 그리고 체중도 좀 적어보고 그러면 내가 적정 체중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될지 네. 그다음에 내가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단 것이라든지 이걸 얼마나 먹고 있는지 네.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치매의 전조 증상을 알아보기 위해 평소 어떤 걸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같은 말을 반복하는지. 네, 그죠. 이게 기억이 없어지시면 같은 말을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머리가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거 아까 내가 얘기해줬는데 왜 또 자꾸 물어요? 그러면 아니 내가 한 번 확실히 더 하려고 이렇게 약간 자기가 까먹었다는 말을 얘를 안 하고 절대 안 절대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핑계를 자꾸 대시거든요. 아니면 내가 귀가 좀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물어본 거야 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버무리는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고집이 세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치매에 걸리면 자꾸 나만의 성을 자꾸 쌓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두엽 장애가 생기면서 남의 말을 절대 안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리발형으로 성격이 변해요.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을 내가 언제 그랬냐, 그리고 또 네가 언제 나한테 용돈 줬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약간 오리발형으로 이제 성격이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예전에 내가 정말 부지런했던 분인데 뭔가 하는 거를 귀찮아하고 게을러진다든지, 거꾸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얌전하고 그 다음에 내성적이었던 분인데 뭐든지 다 오케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과하게 막 수다를 너무 많이 떤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어떤 전조 증상은 예전과 비교해서 무언가 달라졌는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저거는 좀 이상해 라고 느끼면 혹시 치매의 전조 증상이 아닌가 꼭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이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 환자의 가족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네, 정말 우리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분들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이게 나만의, 우리 집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와 사회의 도움, 의사 선생님의 도움, 또 이웃의 도움, 이런 그 도움을 가능한 많이 이렇게 오픈해서 이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 환자 우리 부모님들은 이게 내가 예전에 알았던 어머니 아버님에 대한 어떤 그 생각, 이걸 다 지우셔야 됩니다. 이게 선입견. 그냥 내가 내 세포와 내 혈관이 망가져서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환자라는 사실을 딱 인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치매라는 병은 어떤 분은 내가 증상이 심해졌을 때 내가 혹시나 병원이나 아니면 어떤 전문 시설에 이렇게 잠깐 치료하거나 맡기거나 할 때 또 죄책감을 갖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혈압이 엄청 높아지거나 당이 엄청 높아지거나 그러면 잠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고 그렇죠. 나오잖아요. 치료받죠. 그러니까 네. 치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이 한 4명, 5명이라 하시면 이렇게 나눠서 돌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매 환자분들을 돌보는 가족분들은 나 혼자만의 일이다. 내가 혼자 책임져야 된다. 누가 잘못해서 이 병이 걸렸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픈하고 가능한 많은 도움을 이렇게 받으면서 함께 돌보는 그런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환자들을 돌보시고 가족을 살피시는 그 와중에 책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매를 앓는 분들뿐만 아니라 네. 그 가족분들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그런 조언들이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이연아 박사님 모시고 치매를 부탁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꼬꼬독 꼬꼬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